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부엌 탁자 위에 놓인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봉지에서 평소보다 약 알갱이가 몇 개 부족하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내 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자동 음성 알림이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지요. 정순자님, 이번 주 고혈압 약 복용이 며칠 누락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바라보았는데 오전 8시가 조금 지난 시점이었고 약 봉지 옆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을 열어 전자처방전 기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지난 며칠간 약 복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으며 이 증거는 제 건강 상태에 빨간불을 켜는 듯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오늘따라 심해져서 잠시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려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지만 무릎에서 뻐근한 느낌이 계속됐고 약 봉지의 부족함과 복용 누락 기록이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약 봉지를 살펴보던 중 오늘 오후에 복지관 직원과 건강 상태 점검을 예약해두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 일정이 곧 닥쳐올 긴장감을 더욱더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혹여나 이런 기록들이 가족이나 복지관 쪽에 알려질까봐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약 복용 일지를 따로 기록하기로 결정했고 손으로 직접 날짜와 시간을 적으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에 건강 점검을 받기 위해 복지관을 방문하기로 한 일정은 이미 확정돼 있었고 불편한 몸 상태와 알약 누락 기록, 일전에 고쳐두지 못한 통증 문제들이 뒤섞이며 앞으로 만나게 될 건강 상태 점검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게 만들더군요. 창문 너머로 저녁 뉴스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던 저녁 7시 무렵 바람이 차가운 기운을 실어 그치지 않고 집 앞 어린이집 쪽에서 말다툼 소리가 불쑥 들려왔습니다. 난데없이 울리는 목소리에 이끌려 창가로 다가가자 어린이집 출입구 앞 보도에 선 아들 부부가 서로 격렬하게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들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했잖아. 이번 명절만큼은 그 조건대로 해야 해. 아들이 짧게 말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작은 녹음기 화면에 녹음 중이라는 붉은 글자가 표시되어 있어 소리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 녹음기를 주워들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긴 것을 확인한 뒤 이대로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다음 날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장 문 여닫는 소리가 조용한 도서관 1층 공간을 가만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린 메모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명절 선물 목록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적힌 품목들과 함께 지출 내역 일부가 적혀 있었는데 지난 명절에 실제 구매한 것보다 금액이 적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쓰레기통에서 풍기는 묘한 냄새가 코끝에 스치며 도서관 직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 명절 선물 목록 잘 보셨나요?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카드 사용 내역과 차이가 좀 있더군요. 나는 다시 메모장을 자세히 보며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대조했지요. 직원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최근 며느리분이 몇 차례에 걸쳐 은행 거래 내역을 문의하셨어요. 혹시 통화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조여오는 걸 느끼며 내일부터 직접 며느리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지요. 이내 다시 한번 메모장을 넘기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복지관 상담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코끝 스치는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담당자로 보이는 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정순자 씨, 아드님 가정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나는 진료 기록지를 펼쳐들며 그 안에 적혀 있는 아들 부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확실히 며느리 문제에 관한 기재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담실 안은 조용했고 주변에서는 다른 이들의 작은 속삭임 소리가 멀리서 은근히 들려왔습니다. 나는 또렷한 차분한 말투로 며느리분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던데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기록지를 바라보며 네, 며느리분이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이 기록을 보면 뭔가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가 문득 떨리는 손으로 기록지를 접어 서랍 안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감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나오는 동안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이 있으니 머지않아 아들 부부와 복지관 면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전화기 고무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자리에 앉아 나는 조심스레 집 전화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맑게 울려 퍼져 겨우 마음을 다잡았지요.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다소 차갑게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긴장된 말투로 겨우 입을 열었죠. 오늘 어린이집 앞에서 당신과 아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화로 말할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말끝을 삼키며 다시 용기를 내어 이런 일이 있으면 몰라서 걱정만 하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냉랭하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 라고 잘랐지요. 그 순간 휴대전화 문자 알림 창에서 오늘 오전 며느리가 보낸 어린이집 출석 확인 문서와 함께 최근 월별 어린이집 요금 고지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화면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며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확신했지요. 하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어색해지고 말이 줄어들더군요. 전화를 끊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도 이 오해를 풀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며느리에게 만나자는 약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경제난 소식을 듣고 있던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던 저녁 8시, 창문 틈새로 감돌던 낡은 공기 냄새가 순간 짙게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자 나는 팔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은 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았지만 몇 마디 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더군요.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아들의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며느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그 음성은 매우 조심스럽고 떨리면서도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어린이집 앞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나는 신발을 꺼내들며 아내에게 나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어린이집 가서 며느리 상황 좀 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의 알림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낮은 발걸음 소리가 현관 앞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함께 집안에 고요한 오후 냄새가 배었고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이 땀에 살짝 축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말없이 방문을 닫았고 나는 천천히 손수건을 폈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정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 말에 숨이 잠시 멎는 듯했지만 곧 고요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하오? 아들의 눈빛에 묘한 거리감이 스며들었고 내게 돌아온 답변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편만 든다는 소문이 이미 집 안에 퍼졌어요.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나는 문득 아들의 스마트폰 화면이 켜진 채로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보았고 거기에 떠있는 메시지 창에서 며느리와 나눈 긴 대화 내용 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몰래 진행한 대화의 기록이었고 그 사실이 의도치 않게 드러난 결정적인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손에 꼭 쥐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고 나는 집 앞 현관문을 꼭 닫으며 발걸음을 다시 후다닥 돌렸습니다. 카페 안 커피 향이 잔잔히 퍼지던 오후 7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든 물잔을 조금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혀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 한켠이 싸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에서 오늘 있었던 일 다 녹음해놨어요.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저절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내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에서 파일을 재생하며 확인했습니다. 저음의 여러 대화와 울음 섞인 목소리가 차분히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자 복잡한 심경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동의 없이도 어린이집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발걸음은 이미 밖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발걸음이 이 늦은 시간에 가족 사이에 남은 균열을 더 깊게 만들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화 벨 소리가 사무실 구석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사무실 안은 어김없이 희끗한 소독제 냄새로 가득했고 나는 출석부가 놓인 책상 옆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출석부 속 며느리 이름이 적힌 부분을 몰래 훑으려는 찰나 어린이집 원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출석 기록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장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움찔했고 다시 한번 출석부 쪽으론 손을 뻗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장은 서랍 안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안내할 수 있지만 무단 열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입술을 깨물며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책상 위에 전화기가 진동을 울리며 벨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원장은 받은 전화를 들며 나는 한참을 입을 닫은 채 서서 화면 너머에 떠있는 병원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며느리 건강 상태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동안 몰래 확인하려던 모든 계획들이 원장에게 걸려버렸으니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증거를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지더군요. 오후 2시 병원 접수처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는 접수 창구 앞에서 들려오는 프린터 소리와 함께 약 냄새가 살짝 감돌았던 게 기억났습니다. 직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정순자 씨, 여기 며느리 김혜진 씨 이름으로 된 몇 장의 진료비 고지서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는데요. 손에 쥐어진 고지서를 펼쳐보니 여러 달 분량의 미납 진료비 내역과 날짜, 그리고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우선 이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한데 직접 문의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나는 고지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본 뒤 조용히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혜진 씨와 꼭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뒤따르는 긴장과 걱정이 가슴을 훑고 지나가며 앞으로 며느리와의 직접 대면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접수처를 떠나기 전 고지서 한 부를 가방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집 거실의 커튼 너머로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나는 무심하게 손에 든 화면을 바라보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저 오늘 정말 힘들어요. 갑작스러운 격앙된 목소리가 바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지요. 아직 감당 못할 돈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비며 생활비까지? 근데 제가 이 사실을 다 말했으면 좋겠어요? 녹음기 다 켜놓았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는 놀라 뒷걸음질 쳤고 휴대폰 화면을 자세히 보니 녹음기 앱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위협처럼 다가왔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이 파일이 가족들한테 퍼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멈춰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휴대폰 설정 메뉴로 들어가 녹음 파일 목록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에도 분명한 위치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커튼 너머로 은은한 섬유 냄새가 퍼지며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 가족 관계가 무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끝낸 뒤 곧장 녹음 파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할 생각이었지요. 밤 11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감쌌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아직 남아있는 국물 냄새를 맡으며 탁자 위 스마트폰 진동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자동 알림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가족 커뮤니티, 며느리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예정일이 다음 주 토요일로 예약되었습니다. 나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우리 가족 사진과 마주했습니다. 사진 속 모두의 표정은 평화로웠는데 이제는 그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림 내용에는 공개 일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게시될 커뮤니티 이름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입에서 조용히 내뱉은 말이 들렸습니다. 이건 돌릴 수 없겠구나. 남편이 방에서 나와 무슨 소리지?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물었고 나는 서둘러 아니 그냥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라고만 답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알림을 삭제하지 않고 다른 방에 숨겼습니다. 이 행동이 곧 가족 모두 관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넣을 것임을 느끼면서도 나는 다음 주말 가족 모임에서 반드시 이 문제와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밤이었습니다.